애들 결혼 다시 진행해 보는 게 어때요? 왜요? 결혼정보회사까지 가시지 않았어요? 거기에 그쪽 딸이 제 아들만한 남자는 못 만난다고 하던가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제 딸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다고 해서요.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이 결혼을 다시 진행시켜요? 애들만 아직 마음 있으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저희 딸은 아직 사위한테 미련 남은 것 같은데. 제 아들은 마음 이미 다 떠난 것 같던데요. 가만히만 계셨으면 벌써 결혼식도 올렸겠네요. 왜 나서서 자식 결혼을 망치고 그러세요? 보아하니 이번이 처음도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요? 아무튼 사위가 아직 마음 확실히 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집도 예물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다고 제가 예, 고맙습니다 하고 진행시키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말이 안 통하시네요. 앞으로 자식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처럼 간섭하지 마시고 없는 사람처럼 지내세요.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데. 그쪽 빼고는 이미 다 아는 듯 싶네요.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0세 진영숙 할머니와 예비 사돈입니다. 물론 며칠 전에 남이 되어버렸지만 말이죠. 진씨 할머니의 아들 진혁주는 얼마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엎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예비 장모 때문이었습니다. 예비 사돈은 자신 때문에 딸의 결혼을 망친 것이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진 씨의 아들 같은 남자를 딸이 절대 만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결혼이 엎어지고 나서도 이렇게 진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예비 사돈은 진 씨 할머니를 설득하면 결혼을 다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 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엎은 결혼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 다음에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과연 그간 진 씨 할머니와 아들,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 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평범한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진 씨의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꽤나 방관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진 씨의 형제들은 계산적이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감자를 먹을 때면 항상 형제들은 더 큰 감자를 먹기 위해 다퉜고 잠자리에 들 때도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퉜습니다. 막내딸인데다가 힘도 별로 없었고 욕심도 별로 없었던 진 씨는 항상 그런 형제들에게 밀려 자기 것을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조금 들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형제들은 항상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려 했고 불리할 때가 되면 양보를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진 씨는 그런 문제에 휘둘리기가 싫어서 부모님께 재산도 가장 적게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형제들과 거의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진 씨는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진 씨의 남편은 금융직에 종사했습니다. 진 씨의 남편은 물려받은 재산은 거의 없었지만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진 씨의 남편은 어릴 때 첫째 아들로 태어났고 부모님에게 양보하는 법을 잘 배워서 그런지 진 씨의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진 씨는 그런 남편이 나중에는 계산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항상 의심했지만 남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 씨의 남편은 항상 진 씨에게 음식에 제일 맛있는 부분을 먼저 떠다 주고 둘 다 피곤할 때는 항상 자기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진 씨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남편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진 씨는 그런 남편의 헌신에 크게 감사했습니다. 진 씨는 이후 남편과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린 시절 형제들과 생활했을 때 별로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진 씨는 그냥 자식은 한 명만 가지자고 남편에게 뜻을 전했고
남편도 그런 진 씨의 말을 따랐습니다. 진 씨의 시어머니가 왜 애를 한 명만 낳냐고 반대했지만 진 씨의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대신 설득해줬습니다. 진 씨는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오랜 시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버는 돈은 생활비 및 저축과 투자를 했고, 진 씨는 소소하게 번 돈으로 가끔 나가서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진 씨는 시집 왔을 때 이사를 하자마자 친해졌던 이웃 주민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진 씨와 거의 비슷해서 둘은 친구처럼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진 씨는 이 친구와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진 씨는 어릴 적부터 계산적인 사람을 싫어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 씨에게 뭐 하나 해주면 그 이상으로 얻어먹어야 되고, 자기가 음식점에서 계산이라도 하는 날에는 더 비싼 걸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 씨는 조금씩 이 친구를 멀리하고 새 친구를 사귀려 했습니다. 진 씨는 이때부터 별로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칼같이 끊어내는 걸 잘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진 씨의 아들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들은 거의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는데 야근이 참으로 많은 회사인 듯 싶었습니다. 엄마, 저 그냥 회사 그만두고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할까 해요. 진 씨는 아들의 나이가 이미 30을 넘었는데 다시 공부를 한다니 조금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회사를 다니며 잘 쉬지도 못하는 모습을 봤었기에 그런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줬습니다. 아들은 3, 4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1, 2년 차에 떨어질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세 번째 시험에 아들이 떨어지자 진 씨는 아들에게 그만하고 그냥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좌절해 있는 아들에게 그런 말을 선뜻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세 번째 시험에 떨어지고는 포기하는 듯 했지만 얼마 안 가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때 진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묵묵히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진 씨의 남편은 아직 일을 다니고 있었고 진 씨도 식당 일을 쉬지 않으며 열심히 아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합격했어요. 아들은 덤덤하게 진 씨에게 시험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합격? 경찰 시험 말하는 거야? 네. 저 이제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어요. 진 씨는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듣고 자기 일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어떻게 더 있을 수가 있어? 저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만나는 여자가 있었어? 네. 제가 세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포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만난 여자랑 결혼하려고 다시 열심히 시작한 거예요. 시험 합격하기 전까지는 안 만나주겠다고 해서. 무슨 일 하는 사람인데? 제가 자주 가던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지금은 계약직이긴 하지만 프리랜서여서 돈도 꽤 벌고요. 아이고, 그래. 잘 됐다. 진 씨는 이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루였습니다. 진 씨는 자기가 시험에 합격한 것도 결혼할 것도 아닌데 설레는 마음에 잠을 잘 청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뻤고 예비 며느리는 어떤 사람일까도 궁금했습니다. 진 씨의 남편은 금융직에서 일하는 만큼 자산을 잘 불려서 진 씨와 남편은 노후 자금이 꽤나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을 해줄 형편도 됐습니다. 진 씨와 남편은 이맘쯤 아들 집을 해주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집 없이 시작하면 힘들 거야. 워낙 물가가 올라서 저축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가 돼버렸어. 그건 씀씀이에 워낙 신경을 안 써서 그렇죠. 이것도 포기하기 싫고 저것도 포기하기 싫어서 필요한 건 다 사니까 저축을 못하는 거죠.
진 씨의 남편은 아들에게 최대한 도와주자는 입장이었고 진 씨는 일단 시작은 자기들 힘으로 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진 씨는 예전부터 아들이 결혼하면 주려고 했던 통장을 주는 게 어떻겠냐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 통장에도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집 살 돈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결혼을 시작하기에는 전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 씨의 아들은 결혼 전 진 씨의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진 씨는 아들과 밥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결혼하면 엄마가 집까지는 해주지 못할 것 같고 대신 너 결혼하면 쓰라고 모아뒀던 1억이 있는데 그것만 건네도 되겠니? 그럼요. 그거라도 지원해 주시는 게 어디예요. 제가 공부하느라 뒷바라지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진 씨의 걱정과는 달리 아들은 흔쾌히 진 씨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진 씨는 조금 편해진 마음으로 며느리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돈을 조금 모아뒀대. 예비 사돈 쪽에서 집은 남자가 해와야 한다는 등의 말은 없었어? 여자친구는 저보다 월급이 조금 높은 것 같긴 한데 워낙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요.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여자친구 부모님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2주 뒤에 뵙기로 해서 그때 얘기 나눠볼게요. 진 씨는 괜히 남자 쪽에서 집을 해가는 것을 예비 사돈 측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했습니다. 아들은 아마 월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할 것으로 일단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제 여자친구랑 식사하는 거 괜찮아요? 다음 주? 좋지. 드디어 며느리를 보는구나. 아직 며느리 아니잖아요. 약혼했으면 며느리지. 진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잘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만나기로 한 날은 참으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진 씨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아들이 말해준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 정각쯤이 돼서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진 씨는 일어나서 예비 며느리를 반겼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이날 꽤나 비싸 보이는 명품들을 많이 걸치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뭐 먹을래? 오늘은 내가 살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 진 씨는 진짜 자기가 계산할 생각으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 진 씨의 말을 듣고 예비 며느리는 정말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다 주문하기는 그랬는지 아들에게 눈치를 주며 아들이 직접 주문하기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3가지 메뉴를 시키고 나서도 며느리는 2가지의 메뉴를 더 고르고 나서야 종업원을 돌려보냈습니다. 음식 1개가 거의 2, 3인분인데 그걸 5가지나 시켰으니 상당히 많이 시킨 것이었습니다. 시킨 거 다 먹을 수 있겠어? 진 씨는 계산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음식 남기는 것을 싫어해서 예비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이때까지만 해도 배가 고팠는지 다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이 하나둘 나오고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혼 준비에 대해서 부모님이랑 대화는 조금 해봤어? 예비 며느리는 음식 먹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다 씹고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많은 얘기는 못 해봤어요. 아직 저희가 잘 몰라서요. 맞아요, 엄마. 저희끼리 조금 더 알아보고 장인 장모님이랑 얘기 나눠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결혼 얘기보다는 인사 차원에서 소개시켜드린 거예요. 진 씨는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어련히 아들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다 먹겠다고 자신있게 말하던 며느리는 음식을 초반에만 열심히 먹더니 이후에는 잘 먹지 못했습니다. 오늘따라 밥이 잘 안 들어가네요. 배가 금방 부르네.
예비 며느리는 나온 음식들을 거의 맛만 보는 수준으로 먹고는 다 남겼습니다. 아들도 점심을 늦게 먹었는지 많이 먹지 않았고 진 씨도 평소에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 음식이 많이 남았습니다. 진 씨는 버리는 걸 싫어해서 아들 며느리에게 음식을 싸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별로 싸가기 싫은 눈치였고 아들은 그걸 눈치챘는지 진 씨에게 싸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이걸 어떻게 다 먹어? 니네 아빤 이런 거 입도 안 돼. 그런 진 씨의 말에 그럼 아들은 자기가 싸가겠다고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밥을 먹을 때도 휴지를 어찌나 뽑아서 쓰던지 자기 앞에 휴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진 씨는 다 먹지도 못할 정도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그렇고 휴지를 막 쓰는 것도 그렇고 오늘 입고 온 명품 옷을 봤을 때도 며느리의 씀씀이에 대해 조금씩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돈 쓰는 게 좀 해프니? 진 씨는 예비 며느리가 화장실을 간 사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에도 오늘처럼 많이 시키고 많이 남기긴 해요. 남은 음식은 거의 제가 다 집에 가서 처리해요. 아들은 그런 부분 말고는 다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다음 주에 며느리 쪽 부모님 뵙기로 했었지. 결혼 관련해서도 대화 나눈 거 있으면 엄마한테도 바로 말해주는 거 잊지 말고. 알겠어요, 엄마. 오늘 밥 잘 먹었어요. 진 씨는 다음 날 결혼한 아들을 둔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좀 심할 정도로 검소해서 탈이야. 돈을 어찌나 아끼는지. 뭐든 중간이 좋은데 말이야. 그리고 밥 먹다가 옷에 음식이 묻었는데 그거 조금 묻었다고 옷을 버리네 마네 했다니까. 그 정도면 씀씀이가 조금 걱정되긴 하네. 그래도 돈은 잘 번다고 하지 않았어? 잘 벌 때는 잘 버는데 못 벌 때는 거의 수입이 없다고 하네. 그럼 사실상 외벌이나 마찬가지네. 그래도 언니 아들 경찰이면 크게 걱정 없긴 하잖아. 절대 집은 해주지 마. 나도 아들 무리하게 집 해줬다가 지금 엄청 후회 중이야. 내가 사준 집에는 눈치 보여서 들어가지도 못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어. 정말? 며느리가 따로 초대 안 해? 초대는 무슨.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허공에 절해야지. 진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지인의 말을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아들은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진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내일 오지. 시간도 늦었는데 피곤하지 않아? 아들은 미리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식사 자리가 끝나자마자 진 씨의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반반 결혼을 하자고 하시네요. 반반 결혼? 결혼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반반씩 하자는 거야? 그게 결혼 준비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 생활비까지 결혼에 대한 모든 돈과 시간까지 반반 나눠서 하자는 것 같으세요. 진 씨는 아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니까 집이랑 혼수 비용 같은 거 반으로 나누는 건 이해되는데 시간까지도 반으로 나누자고 했다고? 네. 저도 정확히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반반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 씨는 내심 집을 요구하지는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뭔가 느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뭐래? 자기도 부모님이랑 생각이 같대? 여자친구는 사실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은데 자기도 엄마를 이길 수 없다는 말만 하네요. 그럼 집이랑 혼수, 식장 예약 등 너네가 비용을 정리하고 우리는 돈만 보내주면 되는 거야? 저번에 말했다시피 비용은 엄마가 준 1억 원 이상은 힘들 것 같은데 만약 우리가 1억 원 주면 사돈 내가 딱 1억 원만 가져올 것 같으니까 2억 원 안에서 다 준비해 볼 수 있겠어? 아들은 욕심만 줄이면 가능할 것 같다며 진 씨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진 씨는 아들이 돌아가자마자 반반 결혼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통장을 사용하는 모습과 각자 개인 시간을 잘 나눠 가지는 모습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로 계산을 하기 바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싸움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이 부작용인 듯 했습니다. 진 씨는 이렇게 계산적인 결혼 생활이 과연 좋은 결혼일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2주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진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오늘 갑자기 장모님이 밥을 먹자고 해서 여자친구 없이 둘이서만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말을 해주셨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진 씨는 어떤 말을 했길래 그러냐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비 사도는 진 씨의 아들에게 결혼을 장사로 보는 게 나쁜 것은 아닌 거라고 법륜 스님도 그렇게 말했다며 설득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장사를 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사랑을 바라는 게 더 나쁜 거라며 말이죠. 그러면서 서로 서운하지 않게 누구도 손해보지 않게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자기 딸과 육아도 반반하고 살림도 반반 나눠서 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장모에게 여자친구가 일이 없을 때는 여자친구가 살림과 육아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하니 장모는 그 시간 동안 자기 딸이 자기 개발할 시간 확보해 주는 게 맞는 거라면서 누가 집에서 쉬든 일을 많이 하든 무조건 살림과 육아는 반반을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진 씨는 계산적인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좋은 사람 같으면 일단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아들도 그런 진 씨의 말을 듣고 일단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진 씨와 남편이 20분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고 정각이 돼서 아들과 예비 며느리, 예비 사도는 한 가족처럼 사이좋게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일어나서 먼저 가족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진, 영자, 숙자 되시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소개가 끝나고 식사를 하며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꽤나 비싼 음식들이 나왔지만 밥을 잘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비 사도는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어느 동네가 좋더라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진 씨는 은근 뭔가 자신들에게 바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마음에 드시면 그쪽으로 해서 사돈이랑 저희랑 반반해서 자식들 지원해 줄까요? 진 씨는 아파트를 해줄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반반씩 지원해주면 불가능할 건 없다고 생각해 물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진 씨의 남편은 아들에게 지원을 좀 해주고 싶어 했어서 그런 남편을 생각해서 진 씨는 사돈에게 반씩 지원해주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도는 그런 말에 바로 반박했습니다. 집은 당연히 신랑 측에서 해와야죠. 제가 말한 반반 결혼에 집은 포함 안 되는 건데. 예비 사도는 꽤나 당당했습니다. 진 씨는 당황해서 아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아들도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리고 예물도 만약 생각 있으시면 해주셔도 돼요. 저희 큰애가 결혼할 때도 큰사위 쪽에서 집이랑 예물은 해줬거든요. 아들은 분명 진 씨에게 예물 내다는 생략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사돈 입에서 예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당황했습니다. 그럼 예단을 보내주실 건가요? 하지만 예단 얘기를 꺼내자마자 예비 사도는 갑자기 말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런 게 다 허례허식이죠? 저희는 그냥 안 하는 걸로 해요. 저희는 집 해주시는 거면 충분할 것 같네요. 진 씨는 이때부터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희 딸 이번 달에 월급을 500만 원 받았지 뭐예요. 사위도 아직 그 정도는 못 받지 않나요? 이번 달만 그런 거야. 다음 달이랑 다다음 달에는 50만 원도 안 들어와. 조용히 있어. 예비 사도는 그렇게 돈을 벌어오는 여자가 흔치 않다며 은근히 자기 딸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진 씨는 지기 싫어 아들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갈수록 월급도 많아지고 정년도 보장되는 직업이라 그래도 꼴리진 않죠. 진 씨는 당연히 자기 아들이 직업만 따졌을 때는 조금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겸손함을 담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도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인 듯 했습니다. 자기 지인 딸은 결혼하면서 다이아 반지를 받았다는 등 예비 사도는 다시 한번 예물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진 씨는 자기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예물에 대한 얘기에는 전혀 반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다 예비한 사도는 잠깐 화장실을 가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예비 며느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핸드폰을 잠깐 보더니 자기도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며 자리를 비켰습니다. 맞은편에는 어색하게 예비 바깥사돈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큰 따님분은 안 오셨나요? 네. 미국에 살고 있어서요. 아들에게서 그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바깥사돈은 뭔가 말을 둘러대는 듯 보였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인 것 같으니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얘기 나누고 계세요. 진 씨의 남편은 자기만 두고 가지 말라는 처량한 눈빛을 보냈지만 금방 오겠다며 진 씨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진 씨는 그렇게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는데 옆에 빈 방에서 누군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혹시나 사돈과 며느리일까 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둘이 맞는 듯 했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와 진 씨에게 방 위치를 다시 알려줬지만 진 씨는 그런 종업원에게 대충 둘러대며 계속 대화를 경청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해야 돼. 약속만 딱 받아놓으면 그거 무르기는 힘드니까. 남는 장사 해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결혼 엎어지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니네 언니 결혼할 때도 다 그랬어. 그래서 니네 형부 쪽에서 집이며 예물이며 다 해줬잖아. 엄마 때문에 언니 이혼한 건 벌써 잊었어? 그래서 언니 오늘 상견례도 안 온 거잖아. 엄마 꼴도 보기 싫다고. 그렇게 잃는 게 있어야 얻는 것도 있는 거야. 엄마가 그쪽 식구들이랑 말 섞어서 뭐 해. 그냥 너만 잘 살면 되지. 언니가 잘 사는 것 같아? 위자료도 많이 챙겼으면 됐지. 예비 며느리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듯 밖으로 나오려고 했고 진 씨는 그제서야 화장실로 가는 척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런 진 씨를 보고 설마 대화를 들은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진 씨는 당연히 이 대화를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렇게 꽤나 불편했던 상견례가 끝나고 진 씨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들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들은 예비 사돈과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진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 씨는 아들이 오자마자 상견례 때 들었던 대화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 진행하고 싶어? 아들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꽤나 고민이 많은 모양이었습니다. 상견례까지 했는데 결혼을 엎어도 될까요? 결혼식 바로 전에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은 빠른 것도 아니야. 너가 찜찜함이 남아있으면 그냥 안 해도 돼. 이 중대한 결정에 신중해야지. 아들은 예비 사돈을 당연히 좋게 보지 않고 있었고 여자친구의 씀씀이 그리고 예민한 성격에도 조금 지쳐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며칠 후 결혼을 엎겠다고 진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전에 상견례가 끝나고도 한번 장모와 밥을 먹은 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때도 예비 사돈은 엄청 계산적인 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딸에게 돈을 많이 쓰냐며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한다며 다시 한번 반반 결혼에 대해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만나면 돈은 아들이 더 많이 쓴다고 말했지만 예비 사돈은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살림은 무조건 나눠서 화장실 청소도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하고 자기 딸이 일을 쉬더라도 자기 개인 시간을 무조건 주라고 했습니다. 살림 육아만 하다가 뒤처지면 자기 딸 누가 책임질 거냐는 말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런 엄마의 말을 그냥 듣기만 하면서 진 씨의 아들을 잘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아들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 사돈 생일 아니야? 상견례에서 사돈은 자기 생일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을 은근슬쩍 진 씨에게도 전했던 터라 진 씨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진 씨는 아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파혼을 얘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그냥 문자로 소식을 알리자고 했지만 진 씨는 그러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거라며 제대로 깨닫게 해주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 진 씨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예비 안사돈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안사돈은 자기 남편과 자기 딸 그리고 진 씨의 아들만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진 씨는 말없이 그곳에 아들과 같이 갔습니다. 사돈도 오셨어요? 진 씨가 손에 선물처럼 보이는 가방을 들고 오자 사돈은 안색이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뭘 또 챙겨 오셨어요? 그냥 몸만 오셔도 되는데. 예비한 사돈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오늘 식사는 더치페이 하기로 했어요. 예비 사돈은 은근히 진 씨도 자기 먹은 값은 내고 가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진 씨는 그 말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며 궁금하지도 않은 질문들이 오갔고 이내 선물 오픈식이 다가왔습니다. 진 씨는 마트에서 사온 싸구려 와인을 건넸습니다. 다행히 사돈은 자기가 받은 와인이 그렇게까지 싸구려 와인인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뒤이어 진 씨의 아들이 사돈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돈이 담겨 있을 법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예비한 사돈은 그것이 당연히 돈일 줄 알고 웃음이 입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비한 사돈이 봉투를 열자마자 통장 내역이 쭉 적힌 종이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비한 사돈은 이게 뭐지 하는 표정으로 진 씨의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이제껏 여자친구 만나면서 썼던 돈이에요. 장모님은 제가 여자친구한테 얼마나 헌신해왔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반반 결혼이요? 그렇게 반반 좋아하시면 제가 여태껏 썼던 돈들도 다 반반 처리하시죠. 아니 사위, 이건 다 결혼 전이잖아.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가 쓴 내역만 들어있잖아. 이제껏 데이트하며 돈은 90% 제가 됐어요. 그건 여자친구도 반박 못할걸요. 아들의 예상대로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걸 보여준 이유가 뭐야?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반반 요구하고 또 하기 싫은 건 저희 보고 양보하라고 하는 결혼을 제가 할 이유가 없네요. 진 씨는 아들 대신에 준비했던 말을 아들이 대신 다 해주니 따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 씨는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웃겨서 이악 물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자는 대로 따를 거라서요. 아들은 아직 말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 내용만 봐도 제가 그동안 쓴 돈이 훨씬 많으니 오늘 밥은 저희가 좀 얻어먹고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은 진 씨와 함께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예비 사돈과 여자친구의 연락처까지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후회하지는 않겠어? 진 씨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할 거였으면 오늘처럼 하지 않았겠죠. 속이 후련해요. 진 씨는 괜히 자기 때문인 거 아니냐며 물었지만 아들은 진 씨 잘못은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자기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진 씨는 그런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후 한동안 상대 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 씨는 굳이 예비 며느리의 번호를 차단하지는 않았는데 예비 며느리는 보란 듯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남자와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아들은 아예 그런 전 여자친구에게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이후 소식을 들어보니 아들의 전 여자친구는 결혼정보회사에도 들어간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선자리에서 진 씨의 아들만한 신랑감이 없자 다시 한번 예비 사돈이었던 사람은 진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진 씨는 연락을 피했지만 진 씨의 집을 알았던 전 예비 사돈이 진 씨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 씨는 그래도 집 앞까지 온 사람을 돌려보낼 순 없고 그동안 못해준 말도 있어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사돈은 본론부터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결혼 다시 진행해 보는 게 어때요? 왜요? 결혼정보회사까지 가시지 않았어요? 거기에 그쪽 딸이 제 아들만한 남자는 못 만난다고 하던가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제 딸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다고 해서요. 전 예비 사돈은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이 결혼을 다시 진행시켜요? 애들만 아직 마음 있으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저희 딸은 아직 사위한테 미련 남은 것 같은데. 제 아들은 마음 이미 다 떠난 것 같던데요. 가만히만 계셨으면 벌써 결혼식도 올렸겠네요. 왜 나서서 자식 결혼을 망치고 그러세요? 보아하니 이번이 처음도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요? 아무튼 사위가 아직 마음 확실히 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집도 예물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다고 제가 예, 고맙습니다 하고 진행시키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말이 안 통하시네요. 앞으로 자식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처럼 간섭하지 마시고 없는 사람처럼 지내세요.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데. 그쪽 빼고는 이미 다 아는 듯 싶네요. 진 씨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자 바로 전 예비 사돈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찾아올 때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전 여자친구는 아들을 잊지 못했는지 이제서야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다며 그런 엄마를 자기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아들에게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그런 전 여자친구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마음대로 되지 않자 자꾸만 아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왔는데 아들은 그런 전 여자친구에게 자기 경찰인 거 잊었냐며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더 이상 진 씨와 아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1년 정도 후에 다시 이성을 만나는 듯 보였습니다. 이후 얼마 안가 약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진 씨가 물어보기도 전에 그쪽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아직 진 씨는 마음을 놓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만난 사람들만 하겠냐며 이미 한번 경험해봐서 그런지 이번엔 조금 더 여유 있게 상견례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진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답이 안 나오는 사돈과 며느리를 상대해야 했던 진 씨와 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진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사돈이 진짜 내 사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진 씨와 아들이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